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부설의 스카이 진학교육 MMI 담당 유홍선입니다. 자, 전 강의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치과대 또 치과대학 전문대학원의 그 상황 판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죠. 자, 이번 강의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인적성, 상황 판단 및 인적성 연관된 문제들, 그래서 2강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MMI 가장 센 드릴, 그 다음에 여기 인성평가하는 내용 40분 내외에 나와 있고요. 상황판단, 가치관, 인성. 자, 상황판단은 전 강에서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래된 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를 이용한 치의과 공학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다음 여러분들 대비,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능력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2024학년도 계속해서, 자, 다음은 서울대학교 의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제시한 치의학 대학원 교육 프로서의 역량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 임상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진료 관리 및 경영. 자, 의사도 경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진단, 치료 계획, 그다음 지식 기반 비판적 사고,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정신. 자, 비판적 사고는 어디든지 다 학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럴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치의학 교육혁신센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치의학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의학, 뭐 이제 영어보다 독일어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치의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아, 치주조직, 구강 구조물, 뭐 구강을 저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턱뼈, 턱관절, 얼굴 및 뇌 등 이와 관련된 구조물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치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특별한 의사, 뭐 돈 많이 버는 의사? 자, 한데 아무튼 그래서 치의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치의학에는 기초 치의학이 있고, 그다음에 임상 치의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 치의학은 뭐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그 다음에 구강악, 안면병리학. 저도 어려서 운동을 하다가 여기를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벽에. 그래갖고 이 턱뼈가 틀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두경부 해부학, 머리 경부 해부학. 그 다음에 구강미생물학. 그 다음에 예방사회치의학. 그리고 치과 양리학. 그 다음에 치과 재료학. 재료학 많죠. 옛날에는 이제 그 치과 의사들이 보철물도 만들고 지금은 아니죠. 금리빨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뭐 청산가이트가 쓰고 그래서 저의 장인 어르신도 옛날엔 직접 만드셨다가 이제 그 폐가 나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치과 의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분야가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그 치과 재료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뭐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인공뼈 같은 거 만드는 기술도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화돼 있죠. 자, 그다음에 임상치의학에 있어요. 임상치의학은 뭐 영상치의학, 그 다음에 구강악, 안면외과학, 그 다음에 소아치과학, 노인치과학, 그 다음에 안면통증. 자, 이게 안면통증이 이빨 때문에 아파 보시면 아마 경험 있을 거고 엄청 고통스럽죠? 그래서 안면통증 구강, 그 다음에 내과학, 그 다음에 치과 교정학, 이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치과 보존학, 그 다음에 치과 보철학, 보철 넣는 거, 그 다음에 치주과학. 자, 이빨과 잇몸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상 역량, 자, 여러 가지 그 치과에 대한, 치의학에 대한 어떤 임상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환자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겠죠. 뭐 이건 의사군, 치의학자하고 마찬가지. 그다음에 진료 관리 및 경영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검사, 진단, 교육 아까 얘기했죠. 영상치의학, 뭐 그다음에 두경부 해부학, 그다음에 치과 양리학, 뭐 굉장히 많죠. 구강생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 비판적 사고. 항상 뭐라 그래요? 전문 영역 최고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항상 협업을 하는, 치과는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품격 있는 치과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료인으로 직업 정신 상당히 중요하죠. 직업 윤리 의식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시문 잘 볼게요. 이걸 토대로 해서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질문 1,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치의학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는 이유, 그건 이유가 정확하게 몇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 예를 들어서 구강생리학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두경부 해부학, 또는 나는 AI와 연관된 그런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그러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안면 통증 구강 비가 내과학에 대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치의학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 자, 치과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이제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벌써 나와 있어요. 컴퓨터에 다 인터넷 보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의사라고 말고 치의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 경영 최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전문의, 동료로부터 신뢰가 받는 의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하고 함께 일할 때 즐거움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부심, 사명감을 갖춘 품격 있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치과 의사의 모습.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두 가지 정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치의학의 전문가가 돼 있겠다. 아니면 두경부 해부학 또는 치과 양리학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가 돼 있고 뭐 해서 어떤 개업을 해갖고 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업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두경부 해부학 또는 안면 통증 구강 내과학 이런 데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자, 치과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거 생각할수록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독거노인들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로부터 좀 소외받은 그러한 계층들은 사실 치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어디서 환자 진료를 통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또 낙후된 지역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무료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가 갖고 있는 인생 목표는, 그러니까 졸업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후 당신의 위상을 얘기해보세요. 이거 많이 나오죠. 근데 의사들은 10년 갖고는 모자르죠. 그래서 한 15년 후, 20년 후.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이걸 최소한 2개 정도는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치의학과, 그 다음에 임상치의학에서 하나 셀렉션해서 난 여기 전문. 아니면은 요즘 새로 나오는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면 브레인, 그 다음에 요즘 BCS 있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의사도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 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의학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치의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갖춰야 할 덕목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성공적인 치과 의사의 모습과 지원자 인성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의사들 봉사활동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런 말씀드려 의사들도 치과에서 마찬가지로 특권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수에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이득을 받고 또 수가 조절도 했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많아지고 치과에서 많아지면은 옛날보다 경제성 말 그대로 프로핏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 또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장사다. 그러니까 의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진료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전문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덕목, 그 다음에 어떤 치과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